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31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EBP 내외 상승하며 약세입니다. 장중 일본은행 금정위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일본 국채금리는 6bp 내외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금리 역시 장초 등락하다 소폭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선 외국인은 3년 국채 선물 매도, 10년 국채 선물을 매수하며 전날에 이어 커브 플래트닝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기반의 큐텐그룹이 미국 등 해외로 사업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배경에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이 자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이딴 투자 유치를 통해 계열사 지분 구조를 촘촘하게 엮어놨기에 이와 같은 기형적 구조의 인수합병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HI는 일본 도시바 플랜트 시스템 앤 서비스와 약 2,740억 원 규모의 복합 화력발전 배열 회수 보일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HI는 일본 오사카 난코 지역에 건설되는 복합 화력발전소에 600mW급 HRSG 총 3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웹젠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작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웹젠은 지난 25일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신작 뮤 모나크2의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직후입니다. 전작 뮤 모나크의 경우 웹젠의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신작 출시에 따라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투자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이정원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임상현 1타 강사님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제대로 알려주시니까요. 전문가님과 같이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이신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전일 미증시 지정학적 위기감과 또 빅테크 실적에 대한 우려감 커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 좀 출회가 됐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담아가는 시장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기술적 반등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잠깐 뭐 체크를 좀 해보면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약간 대규모 매도가 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선물을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뭐 특징적입니다. 물론 이제 시도만 좀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직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반등은 좀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베시스가 이제 콘텐츠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고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 지수 차트로 보면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최근에 요거 같은 거는 코스피 부분인데 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하락이죠. 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하락은 아니라 5일 주기 사이클의 또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여기까지는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많은데 이제 FOMC 회의 결과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9월이 유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 지금은 이제 불안감이 어느 정도 가셨고요. 기대 심리,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매 공방이 펼쳐지는 어떤 과정들이 좀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성이 이제 위냐 아래냐. 한데 아래쪽에 가능성이 조금 높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진행이 된 걸로 이제 판단이 좀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좋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도 만약에 힘이 약하면은 계속해서 힘이 약하면은 횡보등락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21선에서 위냐 아래냐 이렇게 이제 결정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힘이 약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종목별로 한번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철한 종목이 오늘 크게 이제 올라준 건데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중소형주 건설주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것처럼 이쪽에 대한 순환매가 건자재 쪽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츠, 벽산, LX 하우시스 뭐 이런 부분들이 다소 현재 의미 있는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붙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잠깐 차트로 이 벽산에 대해서 잠깐 보면 거래량이 좀 현재 이제 붙어서 약간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 침체에서 일단 뭐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 현재 계속해서 한번 보면은 이 수젠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진단 키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진단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유행인데 그렇게 하다가 뭐 며칠 내에 이렇게 잠깐 유행 계절성 독감처럼 유행하다 다시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은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죠. 원래 이제 진단 키트의 어떤 시장은 유전자 어떤 그 단순한 코로나 진단만 한 것이 아니라 질병 진단, 암 예방 이쪽으로 유전자에 대한 분석, 개인화 서비스, 유전자 개인 서비스까지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이제 선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그 내용이 나와주기 때문에 오늘 뭐 수젠텍인데 요거하고 유사한 부분들, 그러니까 암 진단 시장도 진출한 부분들, 랩 지노믹스나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좀 괜찮은 진단 키트 회사는 뭐 휴마시스라든가 엑세스 바이오 뭐 이런 종목이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어떤 흐름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 종목 한번 차트로 보면은 뭐 이 수젠텍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크게 이제 상승하다가 약간 밀려주는 부분인데 하루 이제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미국 현재 진단 임상학회의 ADLM 2024에 참가를 했던 호재도 있기 때문에 또 기술력도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수젠텍, 휴마시스, 엑세스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부분들은 랩 지노믹스라는 종목입니다. 랩 지노믹스도 어떻게 보면은 유전체 분석하면서 암 예방이나 진단, 질병 진단 이쪽으로도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현재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랩 지노믹스도 이와 이제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가 아닌 다른 쪽으로도 성장 동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랩 지노믹스도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한번 그 종목을 보면 다스코 뭐 있네요. 아무튼 이것도 중소형주 쪽의 흐름들의 건설주에도 순환매로 약간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은 현재 난강통을 비롯해서 코롱 글로벌 이런 종목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화공역 부분들 이런 종목은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올라오는 종목이 진원생명과학이네요. 진원생명과학은 어제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진원생명과학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했죠. 현재 mRNA, 그러니까 mRNA라는 것은 메신저 RNA죠. 메신저 RNA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생물을 배양을 해야 되는데 현재 플라스미드라는 물질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플라스미드 DNA 부분들을 추출하고 만든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런 부분들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미국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원생명과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좀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 식품 관련된 부분에서는 해태 제과 식품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숨어 있는 어떤 K푸드 관련된 순환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 수혜주기도 좀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현재 한번 상승률 상위 종목군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종목이 거의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람 테크놀로지,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통신주 쪽 저평가된 통신주 쪽 이 반도체 쪽으로 사람 테크놀로지가 유명한데 한 번이 시세를 크게 내다가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그런 부위인데 최근에 이제 올라와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낙폭화에 대한 기술적 어떤 부분들 이 굉장히 유명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은 전체 어떤 시장의 흐름상으로 보면은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이 거의 이제 주도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일부 종목군도 어떤 순환매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 같이 살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 장중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은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흐름 아직도 코스피는 강보합권, 또 코스닥은 약보합권인 상황 속에서 오늘 상승 종목은 건설주, 또 금리 인하 기대감에 하츠나 벽산, LX, 하우시스 계속해서 흐름 좋고요. 또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수젠텍과 또 랩지노믹스 흐름 좋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공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같이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 투자 클래스로 돌아오겠습니다.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 투자스쿨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떠오르는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좀 있겠고요. 이 외에도 TMF, 또 건설주, MLCC, 또 실리콘 음극재 이슈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그 뉴스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가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파리올림픽이 개막이 되고 있는데 선수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가 유행했던 그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실화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맞춰서 다시 한번 건설주가 수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료적인 성격들이 나왔습니다. 수혜를 목적으로 해서 기후 변화를 목적해서 다목적댐을 만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다른 이제 틈새 테마로서 AI의 또 다른 어떤 후방 효과의 산업 MLCC 쪽에 대해서 현재 성장 동력이 아직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한 거고요. 네 번째 부분은 현재 그 지금의 2차 전지 쪽에 틈새 테마로서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은 파리올림픽에서 한 명이 발생이 됐고 또 한 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는 그 내용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심심치 않게 코로나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주기 사이클을 약간 신봉을 좀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죠. 5년 주기 사이클 하게 되면은 2025년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연말이나 2025년 연초에 한번 좀 나름대로는 크게 돌지 않겠냐 하는 어떤 우려 섞인 이야기를 좀 하고요. 또 여기서 좀 괜찮은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좀 전에 그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그 중에 뭐 수젠텍이나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엑세스바이오를 고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말라리아라든가 뭐 독감 이런 진단 시약 개발을 전문으로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또 하나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엑세스바이오가 미국 바이오 업체고 미국 현지 시장의 진단 키트 이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시세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전혀 시세 반영이 좀 늦게 진행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크게 오른 수젠텍이나 이런 종목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순환매로 한번 지켜볼 종목이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14년 만에 다목적댐 만든다 하는 뭐 내용이죠. 가뭄과 홍수, 4대강 이제 그런 그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4대강 개발 쪽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지난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역임을 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이번에 현재 윤석열 정부 쪽에 또 기용이 좀 됐었고 또 정책을 또 추진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자원개발, 그다음에 4대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이게 엎어지고 다시 이번 정부에서 다시 복원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발표를 좀 했다. 그래서 지금은 4대강 개발이 아니라 기후 대응 댐 이름이 상당히 멋있게 지었죠.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반대를 못할 정도로의 어떤 그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슈적인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난강토군을 보는 것은 난강토군도 남아토군 이런 종목은 또 이 남북 경협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고 또 난강토군은 또 해외 사업 수주 능력도 있는 중소형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난강토군은 한번 크게 시세를 냈고 숨고르기 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난강토군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난강토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AI의 또 다른 수혜주는 MLCC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만 수혜를 AI의 어떤 수혜를 반도체만 누린 것이 아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그러니까 콘덴서를 여러 개 현재 적층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전기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한 장치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는 반드시 한번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어떤 그 크게 보면은 전력 저장 장치에도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인 어떤 그 대형주는 삼성전기에서 이걸 주도를 좀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세라믹 또는 실리콘 소재를 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를 만든다 하는 내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AI 반도체는 전력 수요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MLCC가 뭐 전기차에는 뭐 2만 개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전기차에 대한 수혜주 또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혜주 이쪽에 AI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에 대한 수혜주 쪽으로 MLCC가 좀 떠올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사막 콘덴서입니다. 삼성전기에 이어서 중소형 종목으로는 현재 사막 콘덴서인데 사막 콘덴서는 한번 이것 때문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됐었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조정이 왔고 다시 한번 급등하다가 조정. 이 하단선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반기에 다시 한번 크게 일어설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유일하게 콘덴서를 종합적인 여러 가지 콘덴서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다 커버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마그룹 중에서 사마전기, 사마전자, 뭐 사마콘덴서가 있는데 사마콘덴서가 이 중에 가장 핵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현재 그 최근에 테슬라가 급등락을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트럼프 수혜주로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캐즘 현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징크스 그러니까 프로 야구에 데뷔한 첫 해에는 뭐 프로 선수들이 엄청 잘하다가 그 다음에 2년째는 징크스를 겪는 현상이 좀 있죠. 파동으로 보면 1파와 2파 조종판 동인데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성급하게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어떤 그 내연 기관차를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뭐 충전기를 비롯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불안전성, 뭐 화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리스크 좀 약간의 침체 국면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극재는 천연흑연, 인조흑연이 있는데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에서도 흑연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산 흑연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흑연을 제외한 상태에서
유예할 수도 있다 하는 법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바이든 정부에서 이걸 기각시킬 확률이 많은데 그만큼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응급제에 대한 어떤 중국 의존도도 높고 또 중요한 산업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성장 동력이 또 살아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의 움직이는 종목 엑세스바이오와 남광토건, 사마콘덴서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전문가님과 같이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데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이슈 분석부터 종목 선별 방법까지 철저하게 전략 세워서 공략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이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만한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장 머니 테마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살펴본 네가 테마 중에 핵심적인 거 모르면 4분을 찍으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뭐 진단키트 건설, MLCC, 실리콘 응급제 알아봤는데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분석 머니 테마 실리콘 응급제가 뭐냐? 말 그대로 이 응급제인데 응급제는 보통 흑연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흑연으로 만드는데 실리콘을 첨가를 했다 하는 거예요. 5%에서 10% 정도.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는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첨가한다. 실리콘은 우리가 그 유리창의 그 실리콘 코팅이 아니라 태양광 소재나 반도체 소재로 쓰이는 그런 반도체 소재의 실리콘을 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이 커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좀 해당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충전과 방전 부분들이죠. 원래 양극재에 그 리튬이 있는데 충전 방전하기 위해서는 응급제가 리튬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제에 대한 현재 수용 능력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첨가하는 기술이 실리콘 응급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기술이 예전에는 고급차에서만 탑재가 됐는데 지금은 일반 차까지 확대가 되면서 테슬라의 어떤 현재 차까지 탑재가 되면서 대중화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2차 전지 캐즘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좀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2차 전지를 모르신 분들 간단하게 뭐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는 이제 3원계 배터리이기 때문에 양극재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죠. 여기다 플러스 리튬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는 것을 이제 전구체라 하고 여기다가 리튬을 첨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재 물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재가 좀 되는 거고, 응급재는 뭐냐면은 흑연이 있습니다. 흑연이 되는데 흑연의 첨가물이 이제 실리콘이다. 실리콘 응급제가 되다. 이렇게 해서 응급활물질이 되고 이것을 두 개를 합쳐주면은 현재 배터리가 되는 거죠. 전해액에다가 이제 분리막을 이제 추가로 해서 양극재, 응급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이클에 좀 해당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알아볼 부분들은 응급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응급제 제조 과정 부분들은 이 일반적으로 천연 흑연, 인조 흑연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천연 흑연은 흑연광산에서 구형 흑연 추출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인조 흑연은 석유나 석탄의 콜타르 성분을 가공해서 침상코쿠스라는 물질을 추출해서 이걸 인조 흑연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 흑연, 음극재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수출 통제법, 중국에 대한 대응 카드로서의 또 히토류 정책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음극재 확보가 약간 비상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흑연 음극재에 대한 성장 동력은 언제 찾을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가격 동향을 말하는 겁니다. 가격 동향을 말하는데 지금은 공급 과잉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은 현재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 반등 사이클로 돌아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또 현재 중국의 대응 카드가 되면은 흑연 음극재가 다시 한번 이 수출 통제 정확하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 음극재의 성능을 개량시키기 위해서 실리콘을 첨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실리콘을 첨가되면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무한히 이렇게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5%에서 10% 정도 그런 또 현재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리콘 음극재는 이게 보통 흑연으로 만든다는데 흑연은 연필 심에도 있지만 정육각형이 이렇게 침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씩 띄면은 그래핀이 되는 거고 이걸 현재 원통용으로 이렇게 김밥 말듯이 이렇게 돌면은 탄소 나노튜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리튬은 이 사이사이 정육각형 사이사이에 리튬을 이제 소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는 흑연은 탄소 6개당 현재 탄소 6개 육각형당 하나의 리튬을 저장하는데 실리콘을 첨가하게 되면은 실리콘 원자 1개당 어쨌습니까? 4개를 수용할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실리콘을 더 첨가를 해주면은 현재 음극재에 대한 어떤 성능도 개선이 될 수 있고 용량도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도 향상이 되고 충전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중요성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기술은 뭐 많습니다. 산화물계 실리콘, 탄소계 탄화수소 현재 실리콘 현재 많은데 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2차 전지는 아예 쳐다보지 말자 한 것이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만큼은 또 새로운 뉴페이스로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의 머니 테마로 실리콘 음극재 짚어주셨습니다. 고급차 탑재에서 시작해서 테슬라 채택으로 대중화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테마인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테마 안에서 우리 돈이 될 수 있는 그 두 종목 뽑아보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음극재에 대해서 두 종목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소형 기업인데 이녹스라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음극재뿐만 아니라 양극재에 대한 거의 수십 개를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그룹주와 함께 거의 좀 했던 그런 그 내용이죠. 근데 음극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이제 구축을 좀 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어떤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거의 한 70만 원짜리가 벌써 20만 원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죠. 절반이면 35만 원인데 35만 원에서 4분의 1은 안 되지만은 거의 냉난점. 여기 올라온 것의 고점 또는 눌림목 이 선이 하나의 강한 지지선인데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약간 저점이지 않느냐. 여기서 다중바닥 찍고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든 음극재든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녹스입니다. 이녹스의 계열회사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TRS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요거는 태양광 소재인 이게 태양광 소재의 어떤 폐실리콘을 가지고 응급제를 만듭니다. 실리콘 응급제를 만들기 때문에 분말 소재죠. 이 부분이 좀 해당한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다. 그래서 거의 지금 최근에는 거의 쌍바닥까지 올라와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 응급제 테마 안에서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이녹스 같이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모멘텀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원픽을 뽑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포스코 퓨처의 M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그룹의 이제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리튬, 니켈, 흑연 이런 모든 모든 것들을 직접 밸류체인을 완성을 좀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응급제 쪽에서는 구형 흑연, 침상 코쿠스 통해서 인조 흑연, 천연 흑연 또는 실리콘 응급제도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론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이녹스가 좀 괜찮지만은 2차 전지 어떤 시세가 본격화 됐을 때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밸류 체인상으로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 잠시 뒤에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정말 강한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7월 30일에 매수하셨고요. 16만 3,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7%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방송 보셨다면 바로 공략하셔서 오늘 7% 이상의 수익 올리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전문가님, 이오테크닉스 어떻게 공략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자, 어제는 이 반도체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HBM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HBM은 이제 장비 위주로 지금 발전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히 검사 장비 쪽으로 현재 어차피 HBM은 DRAM을 쌓기 때문에 이 DRAM을 품질 검사하는 검사 장비 위주로 신규 발주가 되는 것 위주로 하는데 이쪽 관련된 제조 공정에 대한 장비도 당연히 부속으로 수란매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레이저 방식이 드릴링 뿐만 아니라 커팅하는 부분들까지 그다음에 마킹하는 것까지 레이저라면 현재 둘째 가라면 소라할 정도로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28만 원짜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장이 안 좋다 할지라도 HBM은 미래 성장 산업이고 또 가격적 메리트가 있으면은 먼저 반등을 좀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오랜 동안 하락을 좀 했죠. 그리고 마지막 가바다, 진바다.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정확하게 오늘 7% 이상 떴다. 그래서 고점 대비 물론 절반이면은 14만 원까지 빠졌는데 절반이 아닌 절반 직전에서 들어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던 HBM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 좀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대로 적중이 되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반도체 장비 HBM 위주로 오늘 HBM 관련된 종목이 상당 부분 오늘 반등에 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반도체 종목 중에서 현재 최근 기술 트렌드를 잘 익히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이오테크닉스 어제 방송 보셨다면 오늘 고가 기준으로 8% 가까운 수익 기록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지수는 현재 코스닥 0.7% 하락하는 순간에도 8% 가까운 수익률 볼 수 있는 종목들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같이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또 내일의 종목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수익 주고 계신데요. 또 히든 종목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 마지막 테마로 다뤘던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머니는 실리콘 응급제인데 이 회사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본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업이 MLCC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MLCC를 만드는 원재료를 좀 생산을 좀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전도성 페이스트, 다시 말해서 액체 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재료나 형광체 재료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전자 재료를 생산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자 재료 벌써 종목명 비슷한 힌트가 나왔네요. 전자 재료, 땡땡 전자 재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두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실리콘 응급제, 산화물계, 이제 실리콘, 산소, 그다음에 다른 물질, 엑스란 물질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죠. 산화물계 실리콘을 특허를 보유하면서 요거에 대한 기술 개발을 좀 했다 하는 것이 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채택 전망 탑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포르쉐 이제 타이칸 고급 등 벌써 고급차에 계속해서 탑재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전자재료를 생산하는 부분들 당연히 뭐 도전제, 그다음에 금속 분말 사업 이런 부분이죠. 원재료 생산한 형광체 재료, 뭐 나노 물질, OLED 어떤 물질,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전자재료를 생산을 좀 해주기 때문에 나는 뭐 2차 전지는 캐즘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 하지만은 다른 성장 동력이 좀 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전극 페이스트 이런 물질이죠. 액체 금속 같이 이런 것들인데 요거를 가공을 해서 MLCC나 콘덴서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원소재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MLCC 수혜주로서도 부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이제 이 실리콘 응급제를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해준다고 좀 했죠. 근데 이 실리콘 응급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산화물계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탄화규소, 그러니까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퓨어 실리콘도 있고 실리콘 어레이, 금속 산화물, 금속으로 된 것도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업체는 여기에 대한 특화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실리콘이 바로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리튬을 수용하게 되면은 많이 수용할 수 있다겠죠. 근데 대신 부피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팽창을 막는 그런 추가적인 기술 개발도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상용화가 이 업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여기서 뭐 약간 시간이 남아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 실리콘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요걸 막는 그러죠. 계속 뭐 실로 감싸는 그런 기술 이게 탄소 나노튜브라는 기술이 나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어떤 재료 기술이 같이 이제 병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4680 배터리부터 이 상용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 업체에서 실리콘 응급제 생산 개파 지금까지는 미미 좀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올해도 조금 더 나아진 건데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생산 개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시세 날 때 시세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국내 사업장, 본사, 시흥 배터리 캠퍼스, 새만금 배터리 캠퍼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기를 보시면은 실리콘 응급제 제로, SIO 그런 부분들, CNT 파우더도 생산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탄소 나노 튜브 쪽도 있고 고체 제너질도 좀 있죠. 그래서 많은 어떤 기술적인 역량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글로벌 사업장, 판매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도성 물질이나 뭐 이쪽 기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2차 전지로 삼는다, 실리콘 응급제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업체를 약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밸류체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뭐 SK 그룹들도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SKC도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영국계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TRS, 이게 이 원재료를 이렇게 만듭니다. 네, 현재 실리콘 응급제 원재료를 만들어서 이 업체에서 이런 업체에서 가공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나서 현재 셀 업체 공급을 좀 하게 되고 셀 업체는 완성차에다 납품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TRS도 있었죠.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또 여기 뭐 SKC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힌트를 드리면은 현재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가 중요하죠. 차트가 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슈팅이 한번 강하게 들어왔고 쌍봉에서 약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린 건데 여기에 층에 무너져 내린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 주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슈팅이 됐다는 것은 2차 전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MLCC 쪽으로도 현재 적층 세라믹 콘덴서 시장의 파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오늘의 공약주로 실리콘 응급제 가져와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명 방송이 끝나고 공개가 되는데요. 별의 개수는 히든 종목명의 글자 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처럼 금방 갈 수 있는 종목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히든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하단 참고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25% 확정이 되었고요. 4개월 만에 인상했습니다. 15년 7개월 만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직후인 2008년 12월 수준으로 일본의 기준금리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머니 테마로 진단키트, 건설, MLCC, 실리콘 음극재 짚어봤고요.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으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